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최종 선고. 일단 이번 주는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선고 사흘 전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는 선고 이틀 전에 선고 기일을 공지했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가 변론 기일을 잡지 않은 17일까지, 그 전까지는 모든 일정이 지금 헌재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를 마지노선으로 둔 상황이죠. 자, 앞서 말씀드린 전직 대통령들의 전례를 따른다면 다음 주 초쯤이 선고기일 공지가 나오고 또 그 후에 13일이나 14일쯤에 선고가 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 시나리오가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로 예상됐던, 바로 어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이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동시에 나오느냐 아니면 윤 대통령보다 먼저 나오느냐,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은 이번 주는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검찰의 수사 기록을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만큼 뭔가를 좀 더 들여다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아닌가,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예상보다는 더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현재로서는 한덕수 총리 선고를 먼저 해도 또는 나중에 해도 부담이 되는 거는 마찬가지라는 추측이 또 가능한데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시점, 글쎄요. 시점에는 뭐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시점이요? 네. 제가 보기에도 그 시점은 근데 아직까지 예상을 해놓고 나서 하는 건지, 아니면 시점을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평의의 결과가 어느 정도 잡혔는지 이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17일까지는 다른 그 심판 일정이 없기 때문에 막 일반인이 예상하듯이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나오는 과정이 이제 그 원활치는 않다는 부분이 좀 하나 있는 것이죠. 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그 선고 과정도 보면 지금 원래 그 결심 과정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기각을 했어요. 그 필요 없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또 선고가 빨라질 것이다라고 언론이 예측하니까 갑자기 그걸 받아들여서 검찰에 이제 선고 요청을 촉탁했다는 부분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 네. 그걸로 밀어볼 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 예상은 아직까지는 그걸 더 본다는 거는 국회 의결 소추단의 입증이 덜 됐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또 아직까지는 국회 소추단이 얘기했던 부분이 그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단계가 아닌가,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시점이 이렇게 점점 코앞으로 다가올수록 탄핵 찬반을 둘러싼 광장 아스팔트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 측은 100만 명 서명을 헌재에 제출하면서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바로 그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국민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 조처를 인용한다면 폭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재신청할 겁니다. 토요일 날 집회 전에 가거나 내일 그 구치소 가기 전에 가거나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이 다음 주니까 그때까지는 목소리 내야 되겠다. 탄핵을 반대하는 쪽은요, 그야말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단식 투쟁을 벌이고 릴레이 1인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탄원서 제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 지금 헌법재판소 앞은 굉장히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저 앞을 매일 아침, 오후 출퇴근해야 하는 헌법재판관들의 부담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일부 재판관들은 지금 밤샘 검토를 안 해서 그냥 머물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자, 결론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저는 뭐 부담은 심적으로, 그리고 뭐 진짜 정말 신변 보호를 요청한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위협감은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서 크게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이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이 탄핵 심판에 대해서 평의를 거치는 건 법적으로 이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위법한 여부, 위헌 여부, 이런 부분들을 살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불법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에도 맞지 않았고 요건에도 해당하지
인정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그 뒤에 최후 변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본인의 정당성만은 강변했을 뿐이지 계엄을 선포할 만한 어떤 적법한 요건이 없었다라는 게 이미 변론을 통해서 저는 많이 드러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헌재 재판관들은 더욱더 이 본인들의 생각을 굳혀가고 있는 단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만장일치로 파면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 걱정이 되는 것은 지난번에 있었던 그 서부지법 폭동 사태처럼 유사한 사태가 재발할까 봐 그 부분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네. 실제로 방금 우리가 본 영상에서도 폭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폭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최근에 국민의힘의 서천호 의원이 뭐 헌재를 부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지지자들이라든지 지금 굉장히 격앙된 감정을 가지고 대통령을 결사옹위하고 있는 사람들을 추동해서 물리적인 어떤 폭력의 위협까지도 추동하고 있는 상태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런 부분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네.